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아시안컵 한창입니다. 한참이죠. 야, 네. 대한민국 만만세입니다. 네, 다시 한번 네. 화제의 중심. 또 화제 중심 무슨 화제 중심입니까? 자, 지금 이 시점은 음. 바로 지난 새벽에 네. 대한민국 이제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승부차기 끝에 네. 승리하고 야, 올라간 바로 그 직후입니다. 오케이. 뭐 16강전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전반전을 못 봤고요. 네네. 통으로 거의 날렸고 네. 후반전에 그 앞에 방송이 있어서. 네, 방송이 있었고 네네. 또 후반전에 일단은 그 한 골 실점하는 장면. 네네. 예, 그거 하면서 그때서부터 경기 계속 끝까지 봤어요. 네. 후반전까지. 근데 경기 뭐 우리가 백스리를 썼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네. 그게 정상적으로 패스 연결이 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냥 우연에. 우연에 네. 그 진짜 어쨌든 볼이 살아나갔고 네. 야 그 교체 운동 그럼 빠르더만요. 네, 맞기 쉽지 쉽지 않았어요. 예. 장면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조윤우가 어쨌든 따라가긴 세이빙을 떴지만 네. 코스가 워낙 좋았어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백포로 바뀌었고 네. 저는 뭔가 공격에서 다양한 좀 모습을 보여줬다. 네네. 상대가 완전히 침대 축구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뭐 지연된 시간 그런 것들을 다 소비하려고 노력하면서 네. 이 한 골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야, 어쨌든 조규성이가 하나 만들어낸 거 그거는 정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뭐 네. 잘한 선수 그러면 조규성. 전 조규성 갑니다. 아. 예. 예. 저는 김영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뭐 그 뒤에서 나가는 볼이 패스 연결들. 수비수 중에 음. 어떤 수준이 다르다. 김영건이. 맞아요. 뭐 네. 그거는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진다는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네. 그 상황을 만들어줘서 조규성 선수가 골을 만들어 줬고 네. 그 마음 고생 정말 심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그 선수 특성상 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마음고생 안 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규성이가 되게 그 좀 강심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다른 사람들의 기가 세다고 할까? 맞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네. 전혀 듣지 않는 선수라서.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정을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행해서 득점 만들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쉬운 점. 어차피 수비에서의 그 실점은 저는 다른 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 저는 뭐 실점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쨌든 백스리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과연 이득이 있었나 백스리를 섬으로써. 그러니까 후반전에 바꿨는데 전반전에 경기가 뭐 썩 그렇게 풀리지 않았단 말이죠. 다 봤. 괜히 백스리 써서 전반전을 날려먹은 게 아닌가. 사실 뭐 백스리가 그 전에 어떤 실험을 했던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물론 뭐 시도하는 새로운 시도 자체는 뭐 인정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득 본 게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 여기서 아마 이 대표 선수들이 구성원이 모여서 이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분명히 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그 훈련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훈련 예. 안 했다. 예, 백스리. 그리고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도 내가 네. 조금 더 뭐랄까 생각해 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네. 이 팀의 구성원을 가지고 백스리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준비는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네. 만약에 지금 성공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백스리가 네. 우리 선수들한테는 좀 안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네. 너는 백스리에 대해서 항상 어디든 갔을 때 이거는 정말 머리 좋은 선수들이 해야 되고 네네. 커버 플레이도 정말 잘해야 되고 네. 공격에 뭐 공격적으로 나가느냐 수비적으로 쓰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효과는 못 봤죠. 효과 못 봤잖아요. 그렇죠. 네. 효과는 못 봤는데 네. 대처할 수 있는 저는 능력에서 어쨌든 상대가 한 골 득점한 이후에 내려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격을 계속 주도하면서 네.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네네. 그러면서 승부차에 가서 승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네. 많이 비판이 있습니다만 맞아요. 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고집 부리지 않는다. 유연하다. 네. 예.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바꿔버린다. 그건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클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선택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제가 많은 지도자하고 같이 해봤지만 네.
실패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감독이 집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자신들이 잘하는 걸 가져갔다는 부분은 네. 저는 나쁘지 않게 보는 거죠. 네. 예. 뭐 호주전 어떻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조규성 선수 득점 만들어냈고 네네. 저는 솔직히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가 조현우 선수가 네. 좀 불안한 느낌은 없잖아 있다고 난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승부차기로 네. 결과를 가져오면서 네. 뭔가 자신감이 더 생긴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뭐 항희찬이라든지 네네. 뭐 이재성이라든지 뭐 네네. 황인범 선수 뭐 그런 선수들 또 이강인이도 마찬가지지만 결정을 질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호주전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비관적이지 않고 네. 요거 이 경기도 저희가 충분히 호주를 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남아 축구에 대해서. 네. 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러니까 자꾸만 피파가 이제 월드컵 그 참가 본선 규모를 늘리잖아요. 숫자를 늘려주죠. 48개국으로. 네네네. 동남아 국가가 한 나라라도 들어오면 피파 입장에서 굉장히 반겨줄 것이다. 네, 돈 버는 겁니까? 왜냐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 여기가 네네. 또 동남아가 네네. 그렇죠. 그 축구 정말 좋아하죠. 자국 내에서 팬들이. 축구 인기가 네, 높고 맞아요,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번 아시안컵에 동남아 4개 나라가 참가했는데 네. 과연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줬는가? 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음. 일단 말레이시아, 베트남, 음.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4나라 참가했는데 네. 인도네시아랑 태국만 16강에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둘 다 16강에서 고배로 하시죠. 8강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인도네시아는 네. 호주한테 4대 0으로 발렸고 네네. 지금 태국은 우즈베키스탄한테 2대 1로 패배를 당했죠. 네네. 네. 네. 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 음. 어떻게 봐야 되나? 음. 뭐 잘했나 못했나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음. 요르단, 바레인한테 한 골도 못 넣고 졌고 음. 한국한테 3대 3으로 했는데 네네네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맹하게 싸웠다. 음. 뭐 이렇게 김판권 최고다 이런 말도 있지만 네. 어쨌든 한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네. 말레이시아나 지금 베트남도 있잖아요. 네. 인도네시아도 우리가 생각하면 내전에 생각하면 네네. 여기가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 방 있잖아요. 네네. 얻어 걸려서 네네. 뭐 이기는 경기도 좀 있었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그 수준은 옛날보다 지금 아시안컵에서 애들이 경기를 하는 거 보면 네네. 그래도 조금은 좀 힘은 쓰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과거보다는. 과거보다는. 네. 근데 그 수준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한민국, 일본, 네. 호주나 정말 지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네네. 이런 팀하고의 경쟁했을 때는 한 수 전 아래라고 봅니다. 한 수, 몇 수? 두 수, 세 수 아래. 세 수? 그랬을 때 네. 피파에 나오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여튼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네. 그냥 뭐 100은 아니더라도 네. 한 60? 그 정도 봅니다. 네, 5, 60. 네, 5, 60. 그러니까 네. 뭐 베트남도 비록 3패했지만 뭐 네네. 일본한테 2골 넣고 오케이. 뭐 인도네시아는 음. 16강까지 갔고 네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태국은 어쨌든 조금 다른 팀이잖아요. 동남아 그렇죠. 내에서도. 네, 맞아요. 과연 이 세 팀이 태국 수준까지 왔는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있잖아요. 네. 축구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네. 또 여기는 어쨌든 혼혈하고 또 기아 선수들도 좀 네, 많고. 네, 네. 예. 그리고 베트남 나름대로 있잖아요. 네. 뭐 박항서 감독이 있을 때부터. 근데 이제 트루지에 감독이 오면서 이들의 색깔은 좀 있더라고요. 축구 색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에서 했던 그런 패스 연결들. 좀 어떤 의도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잖아요. 그냥 네. 소위 말하는 막축구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조금 깔끔하지 못한 그런 축구를 네, 했는데 지금은 볼을 돌리는 수준이 네. 조금 낮았다는 네, 거죠. 네.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통 감독의 여기는 제가 솔직히 이 경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근데 호주한테 4대 0 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실점을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좀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정말 신태용 감독이 저는 천운을 타고난 감독이잖아요.
그 운도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음. 16강 축하하죠. 축하한데. 심태원 감독 예. 능력 있는 감독이죠. 능력 있어요. 그런데 예. 16강 진출에 음. 있어서는 행운이 많이 따랐다. 그럼 내가 신동 감독하고 톡을 하거든요. 네네. 축하한다. 네. 그리고 정말 천운이다. 네. 자기도 인정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렇게 여기 진짜 지금 피파에서 얘기했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네, 네. 실력적으로 보자면 네. 그럴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은 합니다. 저 태국도 마찬가지로 그 경기를 하는데 100% 뭔가 압도하진 않더라도 네네. 뭔가 있잖아요. 꿈틀꿈틀 거리는 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포장을 정말 잘해서 이 선수들이 만약에 월드컵에 왔을 때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네. 과연 그 레벨이 확실히 피파 월드컵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기에는 또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네. 그 중에 어쨌든 1등을 꼽으라면 맞아요. 태국은 변함이 없다. 맞아요. 태국의 축구를 봤을 때 선수들도 네. 충분히 그럴 만한 또 실력을 좀 보여줬다고 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뭐 이게 같은 말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뭐 지금도 관심도 있고 한때는 또 관심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잖아요. 그렇죠. 박항서 감독이 그렇죠. 했을 때 안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한때는 야 이제는 베트남이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레벨이 아예 좀 어느 정도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박항서 감독 한 5년 뭐 꽤 오래 했어요. 먹었죠. 예. 박항서 감독이 있었던 시기에 과연 베트남이 성장을 했나? 몇 번의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뭔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가. 음. 그러니까 물론 어떤 한 나라의 축구 수준이 네. 확 레벨이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컵 4강 갔다고 해서 계속 쭉쭉 그 수준으로 가는 게 어렵죠. 그렇죠. 어렵지만 어쨌든 과연 동남아가 어느 확 눈에 띄게 성장을 했나? 그거에 저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리그만 가질 수 있는 무슨 수수기급이요?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네. 경쟁력 있게 재밌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솔직히 베트남도 마찬가지. 지금 이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도 네. 그래도 조금 더 난 16강을 나름 2위로 올라갔는데 네. 그러면 태국 정도는 저는 이 정도는 그래도 저는 인정을 좀 하겠고 태국을. 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솔직히 여기 팀이 여기서 정말 좀 더 괜찮아진 거지. 네. 정말 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은 아직 아니다. 네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손가락질하고 맞아요. 야 진짜 더럽게 못한다. 네. 막 놀리기도 하고 맞아요. 하는데 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랑 붙었을 때 중국만큼의 수준도 안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네. 중국이 못하는 거는 네. 이게 좀 저도 그 부분에 되게 아쉬운 게 네. 저는 그 대한민국 어쨌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일본 여기에 땅덩어리 최고 크고 충분한 그런 인프라는 갖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포텐이 안 터지는 게 참 이것도 의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팀의 감독을 네. 박항서나 최가희 감독이 지금 뭐 고사를 했더라고요. 네네. 뭐 이건 안 한다고. 네. 뭐 네네. 많은 지도자들이 또 한국 지도자들이 가서 네. 어린 유스들을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좀 여기 있는 선수들 좀 깨워준다면 네네. 레벨이 그래도 여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중국이? 거예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거를 틀을 깨지 못하는 거는 네. 저도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네. 예. 자 예. 반전으로 음. 저는 나름의 최고의 팀? 보는 시각에 있어서 네. 이번 대 최고의 팀 중에 하나로 타지키스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타지키스탄 전문가시잖아요. 타지키스탄 시민권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신혜선 형님하고 통하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어쨌든 옛날에 그 구소련이잖아요. 네, 구소련 출신이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뭐 네. 타지키스탄 대표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네네. 이 형과 통화를 하는데 네네. 그때 의선이 형님하고. 그때 뭐 신혜 형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야 그 팀
잘 못해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옛날하고 완전 틀려서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뭐 정보를 얻고자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네. 선수들이 네. 그 축구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필요한 그 공격적이든 수비적이든 선수들이 구성원이 딱딱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간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예. 아니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경기력이 괜찮다니까요. 여기가 볼도 정말. UAE한테 음. 밀어붙이던데요. 경기 내용이 네, 네. 여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 선수들이 뭔가 기술도 있고 또 영리하고 또 스피드 있고 힘 있고. 네. 그러니까 유럽의 선수들 못지않은 그런 어떤 힘 있잖아요. 네. 여기 감독. 야, 타지키스탄의 감독. 네네. 그 감독이 좀 여기 이렇게 뚜껑 날라간 감독. 아인슈타인. 네. 예, 별명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네네. 예, 그 감독과의 케미가 너무 잘 맞는다. 예. 그 감독이 그 이전에 음, 아주 약소국에서 음, 그래도 성과가 있던 사람이고 음,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유럽 출신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뭘 했는가를 보면 감독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리고 타지키스탄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일손 형님한테 전화한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어.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한국에 와버렸어요. 아 진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립되면서 네, 몰라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지가 왜 안 몰라요. 우치하지? 근- 왜 안 우치를 해? 일단 물어보니까 아는 척을 해야죠. 그리고 네. 이분이 타지키스탄 대표팀 소속으로 우리나라를 한번 뛴 적이 있어요. 아 진짜로? 그 기록이 있는데 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예. 이분은 예. 타지키스탄 출신이 아니고 소련 출신이에요. 소련. 소련. 근데 동네가 약간 타지키스탄 쪽일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번 우리나라가 90년대 그러니까 이거 개판으로 한 거죠. 그렇죠. 평가전을 타지키스탄이랑 잡았어요. 예. 타지키스탄 사람이 들어왔어요. 오케이. 근데 선수가 7명밖에 없는 거야. 오. 타지키스탄 대표팀이라고 야 이거 지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돈 불러서 왔는데 예. 그 7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한국판에 수소문을 막 해가지고 선수들을 굽죠? 소련 뭐 없어 해가지고 불러와서 오. 그때 의손이 형님이 골키퍼. 골키퍼로 뛰고 야. 비탈리라고 이름 들어. 비탈리. 옛날에 오케이. 아마 그 선수도 뛰었을 거예요. 야. 그리고 그래봤자 7명에다 2명 더하면 몇 명이에요? 9명이죠. 9명이지. 예. 9명이 뛰었어요? 모자라잖아요. 예. 그래서 코치들이 막 뛰었어. 그때 뭐 뚱뚱하고 이런 사람들이. 야, 나 그거 기억나는 것 같은 그게 느낌. 개판이에요, 개판. 오. 90년대는 그랬다. 야. 네, 여튼 네, 어쨌든 지금 타지키스탄의 행보는 네네. 주목받을 만하다. 박수 쳐줘야 되네. 야, 이거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예. 아무튼 뭐 예. 어쨌든 대한민국 호주전 남았으니까 아까 뭐 하여튼, 예. 우리가 신태용 감독에 대해서 음. 굉장히 행운이 따른다고 했는데 저는 신태용 감독보다 더한 행운이 있는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요? 클린스만. 아니 이 근데 행운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결승전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승 가는 걸로 우리가 또 지켜봅시다. 되겠습니까? 우승해야죠. 1, 2, 3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브.